안녕하세요. 풋볼 보헤미안입니다. 이곳은 일명 피아트의 도시 이탈리아의 토리노입니다. 이곳은 사시역에서 출발한 강삭철도 안인데요. 생뚱맞게 축구장이 아닌 이유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축구사의 비극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1949년 5월 4일 토리노 상공을 지나다 항공기, 이 항공기 내에는 1940년대 말 이탈리아 최강의 클럽, 나아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 A의 역대 최강 클럽으로 평가받는 일 그란데 토리노 FC 선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발렌티노 마촐라, 마리오 리가몬티 등 위대한 선수들이 이 팀에 속해 있었죠. 리스본에서 벤피카를 상대로 친선 경기를 치르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착륙을 앞두고 토리노 상공에서 사고에 휘말립니다. 악천후로 시계불량 상태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글라이드 슬롭 등 착륙 유도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기장의 시계 착륙 능력에만 의존해야 했는데요. 공항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점에서 수페르가 언덕의 한 성당에 충돌해 탑승객 31명 전원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 축구의 비극 수페르가 참사라는 사건입니다. 수페르가 참사는 당시 이탈리아 클럽 축구 판도, 나아가 세계 축구 판도를 뒤바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국가대표팀 선발 11명을 모두 채울 만큼 빼어난 선수진을 갖추고 있던 토리노는 이 사건 이후로 그 시절의 위상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축구는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고 발생 후 약 20년간 세계 축구 정상권에서 멀어졌습니다. 단순히 사고라기에는 그 여파가 너무 컸던 거죠. 한국에서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늘 가졌던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언덕은 작은 동산과 같은 느낌이잖아요. 걸어서 꼭대기까지 금세 올라갈 수 있는 그저 좀 높은 자리, 그런 곳에 비행기가 부딪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또 항공기가 성당에 부딪히는 그림 역시 솔직히 안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토리노에 왔을 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뛰는 유벤투스보다 이곳을 먼저 찾고 싶었습니다. 바로 수페르가 참사가 일어난 장소, 수페르가 성당입니다. 토리노의 주요 랜드마크 중 하나인 수페르가 성당입니다. 이탈리아 축구사에 씻지 못할 아픔으로 남은 곳이기도 합니다. 되게 좀 조용한 곳인데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떠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페르가 참사에 대한 그 정보글을 한국에서는 비행기가 수페르가 언덕에 추락했다라고 표현되는 문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기사를 쓸 때 수페르가 언덕에 충돌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뒤에 보이는 풍경을 보시면 여기는 언덕이라고 보기엔 너무 큽니다. 아까 여기 수페르가 성당으로 올라올 때 강삭철도라고 하죠. 산을 타고 올라가는 레일, 그걸 한 20분 동안 타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 수페르가 성당 앞에 표지판이 있는데요. 그 표지판에는 이곳에 해발고도가 적혀 있어요. 해발고도가 한 약 43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야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수페르가 성당은 산 꼭대기에 있는 성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한국에 있는 사찰들 있지 않습니까? 산의 정상에 있는 사찰들, 그런 사찰 같은 느낌을 줍니다. 비행기가 이 토리노 상공까지는 접근을 했고, 이제 공항 착륙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악천후가 굉장히 심했답니다. 비가 오고 안개가 껴서 활주로에 정상적으로 착륙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해요. 지금은 그 비행기가 악천후를 뚫고 무사히 착륙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예를 들면 뭐 글라이드 슬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당시에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장이 판단을 내려야 됐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착륙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인근 공항으로 회항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기장은 이 수페르가 상공을 지나면서 토리노 공항에 착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게 착륙을 하다가 결국 수페르가 성당 외벽에 그대로 충돌을 했고요. 선수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뭐 그때 탑승했던 뭐 회장이라든지 기자 등등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당시 사고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었던 토리노 선수들입니다. 선수들 대부분이 이탈리아 대표팀의 핵심 주전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는 이탈리아 축구사에 길이 남을 스타로 꼽히는 발렌티노 마촐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발렌티노 마촐라라는 선수는 1940년대 이탈리아를 대표하던 최고의 축구 선수였습니다. 당연히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당시 간판 스타 무시를 했고요. 하지만 이 사건에 휘말려서 자신의 꿈을 모두 펼치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분의 아들도 되게 유명한 선수예요. 인터밀란의 레전드의 산트로 마촐라라고 하는데, 아들이 그
꿈을 대신 이뤄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토리노는 아니지만요. 이곳이 비행기가 충돌했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묘비가 있고 그리고 많은 팬들이 추모를 하기 위해서 왔던 흔적이 있습니다. 당시 토리노는 그란데 토리노라고 불렸습니다. 십수년 뒤에 인터밀란 그란데 인테르라고 불린 적이 있는데 그 이전에 정말 위대했던 팀이 바로 이 토리노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겪었던 미넨 참사와 비교를 했을 때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넨 참사에서는 생존자가 있었고 무엇보다 감독이었던 맷 버서비 감독과 그리고 보비 찰턴이 살았죠. 그렇지만 여기는 다 죽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래서 재건을 할 수 있었고 FC 토리노와 이탈리아는 재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 멕시코 월드컵 때 이탈리아가 준우승을 하기 전까지 이탈리아 축구는 유럽 축구 중심에서 약간 밀려나게 됩니다. FC 토리노의 그 비극적인 사건이 단순히 한 클럽에 국한된 일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이 묘비에 오면 토리노의 상징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황소를 일토로라고 하는데 토로가 황소입니다. 황소. 이 황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 표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지판 같은 경우도 수페르가 참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써놓은 것 같은데 토리노 팬뿐만 아니라 다른 팀 팬들이 이렇게 붙이고 간 스티커가 되게 많죠. 그리고 인상적인 건 FC 토리노가 그렇게 인기 팀인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그라나타라는 이 표현이 이 갈색이라는 뜻입니다. 이탈리아 뭐 로소네리라든지 네라추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팀의 별명을 색깔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토리노는 그라나타입니다. 그라나타인데 피사 지부가 있고 로마에서 오신 분들인 것 같고요. 뭐 이탈리아 각지에서 온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토리노가 중심권에서 세리아의 중심권에 밀려났지만 그래도 뭐 전국구 클럽, 인기 클럽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은 수페르가 참사 관련해서 매년 연례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고가 5월 4일에 났는데 사고 다음 날에 5월 5일 날 이때는 시즌 막판입니다. 시즌 막판이기 때문에 FC 토리노가 어떤 순위에 있든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 할 수 있겠는데 매년 FC 토리노 선수들이 팬들과 함께 여기서 참배를 합니다. 위대한 선배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지고요. 토리노 같은 경우는 비행기 참사를 겪은 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수다메리카나 결승을 준비하던 브라질 클럽 샤페코인시가 콜롬비아 원정을 가다가 공항 근처에서 연료 부족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때 당시 샤페코인시 선수 중에 2명이 생존을 했고 나머지는 다 목숨을 잃었는데 그때 전 세계적인 추모 열기가 일었습니다. 한국에서도 K리그에서도 안타까워하고 추모 행사를 가졌었죠.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마음 아파하던 팀이 바로 이 토리노였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토리노는 2년 전에 샤페코인시를 직접 이 토리노로 초대를 했어요. 친선전을 가지면서 그 수익금으로 뭐 피해자라든지 유족 뭐 그런 또 재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유족을 돕는 그런 재단에 기부하기 위한 그런 평가전을 친선전을 치렀고 같은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이곳 수페르가 비서까지 와서 같이 슬퍼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 세계적으로 샤페코인시의 추모가 일었을 때 이탈리아 리그에서 토리노가 굉장히 재밌는 그리고 가슴 찡한 일을 벌이는데 샤페코인시의 그 팀 컬러는 형광녹색입니다. 그리고 이 토리노의 컬러는 그라나타 짙은 갈색이에요. 짙은 갈색인데 그래서 두 팀의 컬러가 사실 좀 안 어울리잖아요. 뭔가 그 연대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유니폼을 만들기에는 좀 뭔가 언밸런스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토리노는 그런 거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토리노는 샤페코인시의 녹색 유니폼에다 짙은 갈색인 자신들의 엠블럼을 박아서 경기를 치는 적이 있어요. 그 샤페코인시의 아픔을 같이 하겠다라는 연대의식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전원이 목숨을 잃고 가장 잘 나가는 시기에 팀이 망가지는 위기를 겪는 그런 아픔을 토리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페코인시에게도 가장 큰 위로를 보낸 거고 같이 연대하겠다라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의리 있는 클럽이고 어떻게 보면 또 여전히 70년 전에 그 아픔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클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토리노에 오시면 유벤투스만 찾고 가시는 축구 여행객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토리노에는 토리노 FC라는 또 다른 위대한 클럽의 흔적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홈구장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스타디오 올림피코고요. 토리노 클럽의 역사를 알고 싶으시다면 토리노 축구 역사 박물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곳 수페르가 성당 역시 토리노의 대표적 유적지 중 하나이니 토리노의 아픔이 새겨진 이곳을 찾으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이상 풋볼 보헤미안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